그러면 두 후보를 차례로 모시고 3분씩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조금 전에 두 후보께서 직접 추첨을 하셔서 공정하게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박원순 후보께서 연단으로 나가셔서 3분 동안 인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훈클럽 회원 여러분,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든 세월호 참사, 오늘로 34일째입니다. 아직도 실종자를 찾지 못한 가족들이 팽목항에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진도를 찾았을 때 팽목항이라는 그 표지판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실종자 가족분들이 다 들어가는 심정을 뭐라 위로할 길이 없었습니다. 서울시장이었던 저로서도 깊은 책임을 느끼며 그냥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낡은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외면한 채 외형적 성장과 무한 속도 경쟁, 그대 물신주의로 내몰았던 낡은 과거와 단호히 결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발전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성장의 크기만큼 행복의 크기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서울이 먼저 변화의 깃발, 새로운 세상의 길을 보여줍시다. 새로운 서울은 사람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입니다. 새로운 서울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서울입니다. 새로운 서울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서울입니다. 새로운 서울은 무분별한 파괴가 아니라 창조적으로 살려가는 서울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서울은 새로운 변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주인은 시민이 되었고 시민은 시장이 되었습니다. 상식과 원칙, 합리와 균형을 앞세워서 수많은 갈등을 풀어냈고 전시행정을 싹 없앴습니다. 그 결과 빚은 줄었고 복지는 늘었습니다. 서울은 조용한 변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울의 변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오로지 시민, 오로지 서울, 시민 곁에서 시민 편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안전한 서울, 따뜻한 서울, 반듯하고 품격 있는 서울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몽준 후보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일자리와 복지를 챙기는 일복 터진 시장 후보 정을 몽땅 준 사람 정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른들이 잘못으로 꽃다운 아이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이 죄의 업보를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이런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빠져나가고 장사는 안 되고 범죄는 늘고 있습니다. 서울은 가라앉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원순 시장께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88 서울 올림픽과 2000년 월드컵 때만 해도 서울 시민들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자는 서울, 제가 깨우겠습니다. 이제는 서울의 희망을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안전도 잘 지킵니다. 안전은 뒷전에 방치했다가 갑자기 부산을 떠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시민의 안전 지킬 수 없습니다. 매일 700만 시민이 숨쉬는 지하철 공기의 질을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 4년 전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객실의 공기는 훨씬 나빠졌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6,000개 모든 차량에 공기청정기 설치하겠습니다. 며칠 전 저는 박 후보에게 지하철 공기의 질을 공동으로 조사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후보께서는 말씀으로는 좋다고 해놓고 나서 실제 연락을 안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대신 슬그머니 지하철 환풍기 가동 시간을 며칠 전부터 늘렸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것은 증거인멸의 시도, 불법 관권 선거 운동의 시도라고도 보여집니다. 박 후보께서는 네거티브 하지 말자 했는데 박 후보는 나경원 후보 1억 원 피부과 네거티브의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그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시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투자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50조 원의 민자, 대부분의 민자를 투자해서 60만 개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유부지 30곳에 이곳에 투자하겠다고 투자 신청서를 서울시에 냈는데 우리 박 시장께서는 3개밖에 허가 안 했습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이 중에 절반 15개 정도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원과 은평에 엔터프라이즈 존을 만들고 북한산 벨트를 관광특구로 만들어 강남과 대등한 강북 만들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100개, 어린이 영어 도서관 100개 설립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서울의 노인 요양시설 50개 건설하겠습니다. 정 후보님 지금 시간 약속된 시간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한 20초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말은 하지만 아무나 실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는 일에 도전해서 성취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이 편한 서울 만들겠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4명의 패널이 서울시정, 정치 현안, 일반 의제 등 세 분야에 걸쳐 차례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후보들끼리 상호 토론하는 기회를 2차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회 각 후보들이 6분씩 활용해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주도권 토론 형식으로 하기로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는 나눠드린 메모지에 질문을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저희 클럽 직원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취합해서 후배들에게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분의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맨 오른쪽부터 조영달 동아일보 서울시청 팀장입니다. 이정민 중앙일보 정치부장입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입니다. 최경옥 매일경제 논설위원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는 대로 관훈토론회는 성역 없는 질문, 솔직한 답변이라는 자랑스럽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가급적 융통성 있게 진행할 예정이지만 1분 질문에 2분 답변이라는 원칙을 후보님 및 패널들 모두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된 토론에 앞서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월호 담화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가장 긴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 대통령께서는 최종 책임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여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기구, 해양경찰청을 해양안전본부로 변경하고 강력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등의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두 분께서 한 2분 정도씩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예, 대통령 담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뭔가 새로운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런 나온 담화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저의 생각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또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본질적으로 다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개편과 인사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본질은 기본과 원칙이 무너진 대한민국 사회, 그 구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저는 이번 그 진도를 내려갔을 때 지금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 실종자 가족들의 정말 아픈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남아있는 정말 외롭게 그 고통과 싸우고 있는 이 나머지 실종자 가족들을 우리가 저는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사실 대책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한 사람이 구조될 때까지, 수습될 때까지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아마 이 여의도에서는 특검과 여야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모든 진실이 철저히 낱낱이 밝혀지고 그래야 또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몽준 후보께서 2분 동안 박 대통령 담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정치권 전체, 사회 지도층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우신 분 한 분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며칠 전에 팽목항에 가서 실종자 가족분들을 만났습니다. 차분하고 의연하시게 저를 맞이해 주셔서 더욱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왜 잠수사들이 더 열심히 안 해주나 이렇게 원망을 많이 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 그분들이 컵라면으로 먹으면서 하는 걸 보면서 미안은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구조 작업을 못한다 하는 발표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여간에 구조가 가능한 상황에서 구조를 못한 것 여기에 대한 더욱 철저한 규명은 꼭 있어야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특별법 특검을 말씀하시면서 철저한 조사를 말씀해 주셔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무슨 관피안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진 것, 그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박한 우리나라의 문화, 부정부패 인식이 없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인데요. 미국의 경우에 9.11 사태 이후에 그 국회 차원의 조사는 440일 이후에 조사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시작했는데 만약에 우리 정치권이 이것을 선거에 이용하거나 하려거나 또는 이것을 빨리 잊어버리기 위해서 서두른다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분 의견에 감사드립니다.